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일단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모습입니다. 추세 반전에 들어섰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지만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음은 일간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52에서 1353에 이르는 지지대가 달러를 받쳐주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달러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는데 성공했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 움직이며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대신 밴드 상단과 기준선 사이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보합을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일단 추가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로 보입니다. 달러가 랠리에 나선다면 1383 중반에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저항선을 마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1399 부근에 있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서 상승 동력을 점검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번에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입니다. 1399를 중심으로 도전과 조정이 이어진 뒤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리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399를 넘어선다면 심리적 저항선이라 할 수 있는 1400과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1400을 뛰어넘는 도약을 시도하겠지만 동시에 1350 부근에 있는 지지대 강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러의 하락세가 진정되기는 했지만 기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 역시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간 차트에 나타난 이중 천장형 패턴은 달러가 1345대까지 하락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본다면 달러의 현재 모습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가 아니라 추가 하락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4시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이번 주 초 달러는 조정에 들어갔는데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어 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선 통과라는 목표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 이동하던 달러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20일 이동 평균선에 걸쳐 있습니다. 달러가 추가 조정에 들어간다면 1367.40대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과 120일 지수선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달러는 1367.40대와 1378 초반 사이를 오가며 힘을 비축한 뒤 어느 한쪽으로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해왔고 그때마다 달러는 120일 지수선의 강도를 확인하고 뒤로 물러서곤 했습니다. 달러는 모처럼 120일 지수선을 넘어섰습니다. 달러가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0일 지수 이동선은 현재 1367.40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반등을 시작해 상승 추세를 조금씩 만들어갈 것입니다. 상승세를 타더라도 달러의 상승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야 하고 달러는 1388대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도 1400이라는 심리적 저항선과 1419대에 있는 저항선이 달러의 동력을 테스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구리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현지 시간으로 9일 밝혔습니다. 구리에 대한 관세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해 고율 관세 부과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구리 수입은 89만 4천 톤 정도로 칠레와 캐나다, 멕시코에서 구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 내 전체 구리 소비량에서 수입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에서 50%가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리 관세 예고에 구리 사재기가 일면서 미국 내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에 대한 반응이 진정되면 구리 가격이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바 있고 현재 미국 구리 생산과 재련 능력으로 볼 때 전체 소비량의 절반에 이르는 수입량을 대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공개된 미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연준의 지난 6월 17, 18일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 위원 19명 중 다수는 연내 금리 인하 재개를 예상했으나 일부는 올해까지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금융시장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외무부 주최 행사에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시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20% 확률로 보고 있지만 자신은 40에서 50%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이민 정책, 재정 적자를 들었습니다. 닥터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는 올 하반기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연준이 적어도 12월까지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번 달 금리 인하를 재차 주장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달 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연준은 너무 긴축적이어서 7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넥스 USA의 트레이딩 책임자 후안 페레즈는 미국 경제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달러에 반영되고 있다고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페레즈 책임자는 미국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도 여전히 달러를 고수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세계적으로 전기차 계획 재검토가 이어지고 있어 혼다와 포드는 대형 SUV 전기차 개발을 중단했고 닛산 자동차도 미국에서 생산하려던 전기차 2개 차종 개발을 중단했을 뿐 아니라 토요타 자동차도 2026년으로 예정했던 SUV 전기차 생산을 2028년으로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서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봅시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